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마자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9월쯤에 한번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편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모이니크스트도어라는 아이돌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2025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3번 정도 갔다 왔어요. 콘서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생각보다 상반기에 많이 열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서 이번에는 한국에 갔다 왔고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유학을 했을 때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물어볼까 합니다. 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고 K-팝이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생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한글을 외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쯤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거의 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쯤 제가 한국 유학을 결정했어요. 한국 가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하다가 봄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약간 그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그런 식으로 3개월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어학당은 6급이 끝나면 바로 졸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어딜 가든 졸업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어학당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내내 무조건 유학을 끝내야 되고 네, 그리고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 유학하기 전에 아니면 방을 나누기 전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기본적인 부분을 다 배워가면서 점점 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을 띄어서 3급, 4급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급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단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로 3급, 4급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무섭기도 했는데 제가 한국 유학을 하면서 쓴 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00만 원을 아마 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1,000만 원 넘으면은 자기 톤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짧으면 그냥 9개월 다맞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토픽 시험부터 시작했죠. 네, 그게 처음입니다. 저의 한국어 공부라는 거에 접하게 된 계기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처음으로는 저는 단어책을 사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걸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단어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많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알아들 수 있는 단어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K-pop 콘텐츠를 보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 약간 듣시 동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단어라는 게 진짜 정말 크구나. 약간 언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모으면 안 된다. 단어를 모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약간 그런 것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단어를 많이 외웠던 게 저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토픽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4급을 땄어요. 네, 그래서 어학당에 아마 들어간다면은 4급이 될 그런 급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학당에서는 처음으로 4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완전 계획대로였고 저는 4급에 들어간다면 4급, 5급, 6급을 하면은 10개월 정도는 한국에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12개월, 1년 정도 있으면 돈이 모자랐었을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야 되니까 좀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독학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일 수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한국 유학을 시작했으니까 알아들 수 있는 상태로 한국에 갔으니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무서웠는데 근데 뭐 마음을 편하게 한국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국 유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다면은 쓰기라던가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를 외워서 네, 그리고 많은 콘텐츠를 봤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저동을 하는 것도 잘 됐었고 뭐가 문제였냐면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네,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혼잣말 하는 것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건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 얘기를 못했고요. 저는 K-팝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 5급 때는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익숙해지고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발음 그리고 억양이었어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발음이 너무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같이 들린다. 그리고 뭐 일본 사람의 특유의 약간 말투, 억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알고 있었고 그때 얘기는 유튜브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학당 선생님 중에서는 엄격한 편의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4급 때는 수준이 뭐 전체적인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발음에 신경을 안 썼는데 5급 때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 발음을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자기 한국어가 어떤 말든지 어떤 억양으로 돼 있는지를 조금 뭐 연구를 하고 들어보고 자기 자신의 한국어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알지 안 찍으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녹음 같은 것도 시작하고 또 많이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5급이 끝나고 반년 지났을 때는 너무 좋아졌어요. 한국어가 너무 좋아졌고 제 자신도 그런 게 느끼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 게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유학을 간 것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책을 읽은다 한국어가 적혀있잖아 한글 적혀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뭐 교과서를 봐야 되고 한글을 읽어야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웠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웠고 나의 한국어가 이 정도구나 한국어 억양이 그렇게 심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덕분에 발음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있어서 지금 또 발음이나 억양을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9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네, 일본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4년이 지나고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갔을 때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고 학생 때에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내고 배운 한국어를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최대한 많이 한국에 갔다 오고 한국어를 좀 유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단어들은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단어도 외우면서 네, 그리고 드라마도 보고 네, 그렇게 한국어를 좀 더 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했었으니까 저의 한국어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너무 서툴고 또 그냥 뭐 저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수 있다 그런 것도 없지만요.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얼마나 한국어를 좋아하는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좋아서 한국어를 얘기를 하는 것 좋아서 또한 한국어로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 좋아서 네, 그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고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국어를 안 좋아하면은 뭐 공부가 할 뭐 이력이 없으니까 이력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한국어를 시작하고 만약에 어렵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안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쉬고 그 좋아하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아하는 거는 해야 자기 뭐 이욕도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은 네, 좋아했던 한글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한국어 공부를 더 좋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공부를 안 하고 싶다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 K-팝도 좋아하고 그리고 문화 같은 거 카페라던가 건강에 관한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이 원동력이 되고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저의 에너지 같은 게 그래서 먼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의 그 부분인데 자기 자신만의 맞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찾는 거에 집중했고 저는 드라마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는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 따라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일본어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빨라요. 얘기를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일본 친구끼리 얘기를 할 때도 저의 말을 못 따라들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한국어를 얘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조금 뭐 단점이랄까요? 장점으로는 속도가 빨라서 발음이 잘 안 돼도 약간 그렇게 들린다. 잘된 한국말처럼 들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단점에서는 그냥 뭐 일본어로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서 안 들린다.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약간 장점 같은 걸 좀 찾으시고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하기를 합니다. 속도 그리고 억양, 발음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의 특유의 약간 발성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한국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일본어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높아요. 한국어 할 때 높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낮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잘 들리니까 일본어처럼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또 저의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콘텐츠는 올리려고 합니다. 네,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돼도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기회는 없고 연동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10초, 15초 안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은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 최애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 5초, 10초, 15초, 20초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그럼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은 말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공연을 가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영상 찍고 싶다,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많이 찍고 편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친친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봐줘요. 이 유튜브를 많이 봐주고 피드백 같은 것도 많이 줘요.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재밌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저도 저의 유튜브를 많이 되돌아보고 많이 보고, 그리고 과거의 영상들, 유학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공연 갔을 때도 그렇고 저의 추억들이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고, 나의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 거기 영상 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보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편집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 찍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다 좋아하죠. 좋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어는 꾸준히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나라로 놀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걸, 뭐 다른 나라의 여행도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런 브이로그 같은 것도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저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를 봐주시는 한국 구독자분들은 저의 한국어를 좀 들어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좀 절실하게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봐주시는 일본 분들은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도 있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한국 구독자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저한테 듣고 싶은 것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짱이었습니다. 브이로그 많이 찍고 있는 상태고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편집이 끝나면은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